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는 어느 차가운 가을 아침이었어요. 저는 목에 두른 스카프를 꼭 쥐고 돌로 된 중정을 지나 강의실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나무들은 거의 잎이 다 떨어졌고 노란 낙엽들이 제 신발 밑에서 바스락거렸어요. 제 이름은 에밀리 왓슨이에요. 저는 언어학을 전공하는 2학년 학생이에요. 예전부터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글을 쓰는지를 배우는 걸 정말 좋아했어요. 그날은 언어체계 입문 수업에서 특별한 강의가 예정되어 있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수업 중 하나였는데요. 왜냐하면 이 수업에서는 고대 이집트의 상형 문자부터 요즘 사용하는 이모지까지 다양한 문자 체계를 배울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강의실에 들어가자마자 분위기가 활기찼어요. 학생들이 그룹을 지어 앉아 있었고 여기저기서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렸어요. 오래된 이 강의실은 천장이 높았고 나무 책상들과 두꺼운 책들이 가득한 책장이 있었어요. 공기에서는 오래된 종이와 커피 향이 섞여났어요. 제 뒷자리에 앉아있던 제임스 클라크가 몸을 앞으로 숙이며 속삭였어요. 오늘 세계에서 제일 뛰어난 문자가 뭔지 뽑는다더라. 당연히 알파벳이지. 제가 돌아보며 물었어요. 어떤 알파벳 말이에요? 세상엔 알파벳도 종류가 많잖아요. 영어 알파벳 말이야. 전 세계에서 다 쓰잖아. 그게 최고지, 제임스가 말했어요. 저는 눈을 굴리며 말했어요. 그건 그냥 영어가 많이 쓰이니까 그런 거지 완벽하단 뜻은 아니잖아요. 한자도 수천 년이나 됐고 지금도 엄청 많은 사람들이 쓰잖아요. 교실 맞은편에 앉아있던 리아나 후세인이 손을 들며 말했어요. 아랍어가 제일 예뻐요. 거의 예술 같거든요. 학생들이 하나둘 목소리를 냈어요. 일본어는 어때? 아니야, 그리스 문자가 더 오래됐어. 러시아 알파벳도 멋있잖아. 그런데 한 가지를 눈치챘어요. 아무도 한국을 말하지 않았어요. 한글도 한국어도 그 누구도 언급하지 않았어요. 저도 사실 한글에 대해 들어본 적은 있었지만 그렇게 대단한 문자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때였어요. 무거운 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어요. 모든 학생들이 고개를 돌렸어요. 회색 코트를 입은 키 큰 남자분이 들어오셨어요. 두꺼운 가죽 서류철을 들고 계셨고 흰머리는 깔끔하게 뒤로 넘기셨더라고요. 도서관의 모든 책을 다 읽으셨을 것 같은 인상이었어요. 이분은 저희 교수님 퍼시벌 쏜 교수님이셨어요. 유럽에서 가장 존경받는 언어학자 중 한 분이시죠. 전 세계를 다니며 언어를 연구해 오신 분이에요. 교수님은 강단 앞에 서시더니 부드럽게 웃으셨어요. 아, 벌써 토론이 시작됐네요. 아주 좋아요. 생각이 많다는 뜻이죠. 우리는 모두 자세를 고쳐 앉았어요. 교수님은 안경 너머로 우리를 바라보셨어요.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역사상 가장 완벽한 문자 체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손들이 번쩍 들렸어요. 영어요. 제임스가 외쳤어요. 중국어요. 제가 말했어요. 아랍어요. 리아나가 외쳤어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흥미로운 선택들이네요. 다들 훌륭한 문자 체계죠.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문자는 한글입니다. 순간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한글? 누군가 속삭였어요. 그거 한국 문자 아니에요? 다른 누군가가 물었어요. 맞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15세기 조선의 세종대왕이 만든 문자예요. 간단하면서도 과학적이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은 잘 모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제대로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교수님은 서류철을 열고 세 장의 커다란 종이를 꺼내셨어요. 첫 번째는 영어 알파벳, 두 번째는 한자, 세 번째는 블록처럼 생긴 낯선 기호들이었어요. 오늘부터 교수님은 마지막 종이를 들며 말씀하셨어요. 한글이라는 새로운 문자 세계로 여행을 떠날 겁니다. 분명히 놀라게 되실 거예요. 저는 무심코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그동안 별 생각 없이 지나쳤던 한글에 대해 처음으로 진짜 궁금해졌어요. 이건 그냥 또 하나의 수업이 아니었어요. 뭔가 더 큰 변화가 시작되는 느낌이었어요. 언어에 대한 생각, 그리고 세상을 보는 눈까지 바뀔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의 시작이었어요.
퍼시벌 교수님께서는 조용히 세 장의 종이 중 하나를 집어드셨어요. 먼저 영어 알파벳부터 봅시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알파벳은 정말 유용하죠. 하지만 꽤나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교수님은 종이를 손에 들고 흔들며 설명을 이어가셨어요. 예를 들어 레드라는 단어를 보세요. 현재형일 땐 리드, 과거형일 땐 레드로 발음되죠. 철자는 똑같지만 뜻도 발음도 달라요.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영어 철자가 어렵다는 건 저희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럼 다음은 한자입니다. 교수님은 두 번째 종이를 들었어요. 한자는 정말 아름답고 각각의 글자에 깊은 뜻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배우는데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립니다. 어떤 경우에는 수십 년이 걸리기도 하죠. 교수님이 마지막 종이를 들어 올리셨어요. 이번엔 처음 보는 모양의 글자들이었어요. 어떤 건 네모 같고 어떤 건 막대기 같았어요. 이것이 바로 한글입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딱 24개의 글자만으로 모든 한국어를 표현할 수 있어요. 자음 14개, 모음 10개죠. 저는 눈을 크게 떴어요. 겨우 24개로 모든 말을 쓴다고요? 그게 가능한가 싶었어요. 이 한글은 15세기 조선의 세종대왕이 만들었어요. 당시 백성들은 한자를 몰라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죠. 그래서 왕은 모든 사람이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를 직접 만들기로 결심하신 겁니다. 그 말을 듣자 강의실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어요. 그냥 문자 이야기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한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한글은 단지 간단한 게 아니에요. 과학적이기도 하답니다. 예를 들어 자음 글자들은 입모양과 발음할 때의 위치를 본떠 만들었어요. 교수님은 칠판에 미음을 쓰셨어요. 이 글자는 입을 다물고 음하고 말할 때의 모양과 비슷하죠. 그래서 미음은 M소리예요. 학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도 무척 신기했어요. 문자 하나하나에 이렇게 과학적인 원리가 담겨 있다니요. 그럼 이건 거의 코드 같은 거네요? 제임스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확해요. 교수님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아주 똑똑하고 단순한 코드죠. 제 안에서도 뭔가 조금씩 바뀌는 기분이 들었어요. 처음엔 낯설었던 한글이 점점 더 흥미롭게 느껴졌어요. 교수님은 저희를 둘러보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문자만 보아왔죠. 하지만 세상엔 여러분이 몰랐던 놀라운 문자가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문자는 여러분이 곧 직접 읽어보게 될 겁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불이 켜진 것처럼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다음 수업이 벌써 기다려졌어요. 퍼시벌 교수님께서는 두 손을 짝 하고 치셨어요. 좋아요, 여러분. 이번에는 실험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학생들이 웅성거렸어요. 실험이요? 이 수업에서 그런 걸 한다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혹시 이 중에 한글을 전혀 본 적 없는 분 있나요? 교수님이 물으셨어요. 제임스가 손을 번쩍 들었어요. 저요.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완전 생소해요. 좋습니다. 교수님이 웃으셨어요. 제임스, 앞으로 나와보세요. 제임스는 의자에서 일어나 강단 앞으로 나왔어요. 조금 어색해 보였지만 그래도 자신감 있는 표정이었어요. 교수님은 작은 종이 한 장을 건네셨어요. 거기에는 몇 가지 기본 자음과 모음이 적혀 있었어요. 기역, 니은, 디귿, 아야. 자, 지금부터 5분 동안 이 글자들을 보고 한글을 익혀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엔 제가 보여주는 단어들을 읽어보는 거예요. 제임스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5분 안에요? 교수님, 진짜로요? 네, 진짜예요. 도전해보세요. 교수님이 말했어요. 할 수 있을까?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새로운 문자를 5분 만에 배운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제임스는 의자에 앉아 종이에 코를 박고 열심히 소리를 냈어요. 기억은 쥐처럼 아는 그러니까 가는가? 혼잣말을 하며 입을 오물오물 움직였고 손가락으로 자음과 모음을 짚어가며 조합하고 있었어요. 제임스답지 않게 정말 집중하고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고 교수님이 다가오셨어요. 이제 한번 읽어볼까요? 제임스는 살짝 웃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가나 다바사. 순간 강의실 안이 술렁였어요. 진짜 읽었어. 누가 작게 말했어요.
우와 대박, 리아나가 감탄했어요. 저도 모르게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믿기지 않았어요. 5분 만에 처음 보는 문자를 읽을 수 있다니요? 제임스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어요. 생각보다 재밌네요. 되게 간단한데요? 블록처럼 조립하는 느낌이에요. 맞아요. 교수님이 흐뭇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이게 바로 한글의 힘이에요. 간단하면서도 논리적이고 누구나 빠르게 배울 수 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희 모두의 눈빛이 조금 달라졌던 것 같아요. 한글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진짜 특별한 뭔가라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제임스의 읽기를 들은 뒤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좋아요, 제임스. 정말 훌륭했어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에요. 학생들이 교수님의 말에 다시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한글은 단지 배우기 쉬운 문자일 뿐만이 아닙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기술의 시대, 특히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한글은 엄청난 힘을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한글이 AI랑 무슨 관계가 있을까? 궁금했어요. 구글, 애플 같은 세계적인 기업들이요. 교수님이 말을 이어가셨어요. 이 기업들은 언어를 AI에 가르칠 때 한 가지 문제를 겪었어요. 언어가 너무 복잡하면 컴퓨터가 이해하고 학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런데 한글은 다릅니다. 다르다고요? 리아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교수님이 미소 지으셨어요. 한글은 규칙이 아주 뚜렷하고 예외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배우기에 가장 적합한 문자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죠. 그럼 컴퓨터도 한글을 더 빨리 배워요?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정확해요. 실제로 한국어로 된 데이터를 AI가 학습할 때 영어보다 평균 30% 정도 더 빠르게 처리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강의실 안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이번엔 진지한 침묵이었어요. 저희는 지금까지 단순히 말하고 쓰는 도구라고만 생각했던 문자가 기술의 미래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처음 알게 됐거든요. 하지만 교수님은 톤을 바꾸며 말씀하셨어요. 한글이 특별한 이유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 문자는 사랑에서 태어난 문자예요. 사랑이요?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만든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백성들이 한자를 몰라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걸 더는 보고 싶지 않으셨던 거예요. 저는 가슴이 찡했어요. 그 시대엔 글자를 읽지 못하면 자기 생각조차 제대로 표현할 수 없었겠죠. 그런 백성들을 위해 왕이 직접 문자를 만들다니 정말 감동이었어요. 세종대왕은 문자를 귀족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배울 수 있어야 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단순하고 아름답고 누구나 익힐 수 있는 글자를 만든 거죠. 제임스가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그거 진짜 멋있네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글은 그냥 글자가 아니었어요. 누군가를 위한 마음이 담긴 그런 글자였던 거예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한글은 도구이면서 동시에 선물이에요.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자유를 준 문자죠. 그 순간 저는 한글이 단지 쉬운 문자라는 수준을 넘어서 사람들을 위해 태어난 진짜 배려의 언어라는 걸 느꼈어요. 그건 단순히 언어를 넘는 이야기였어요. 사람을 위한 글자,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문자였어요. 수업이 끝난 뒤 저희는 옥스퍼드 대학교의 오래된 나무들 사이를 천천히 걸었어요.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마음속은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제임스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난 좀 부끄러워졌어요. 영어가 최고라고만 생각했거든요. 그냥 우리가 쓰는 문자니까 당연히 제일 좋은 줄 알았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요. 근데 한글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진짜 특별한 글자였네요. 저 한글 더 배우고 싶어요. 리아나가 웃으며 말했어요. 혹시 한국 친구들 있으면 같이 배워볼래요? 좋죠. 제가 바로 대답했어요. 한글로 편지 써보고 싶어요. 진짜 한 단어라도 직접 써보고 싶어요. 그날 오후 저희는 도서관으로 갔어요. 그리고 런 코리언이라고 적힌 책을 찾아 펼쳤어요. 첫 장을 넘기며 하나하나 읽어보았고 자음과 모음을 따라 써보기도 했어요. 제임스는 진지하게 연습하다가 갑자기 웃으면서 말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가 이렇게 재밌는 글자였어요?
이건 블록을 맞추는 퍼즐 같아요. 우리는 모두 같이 웃었어요. 처음엔 단순한 수업이라고만 생각했던 이 시간이 어느새 저희를 완전히 바꿔놓고 있었어요. 그때 도서관 창문 너머로 퍼시벌 쏜 교수님이 저희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교수님은 창가에 서서 조용히 미소를 지으셨어요. 마치 그 미소 속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세상을 바꾸는 건 아주 작은 호기심에서 시작돼요. 그날 이후로 저는 언어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그저 쓰기 쉬운 글자냐 어렵고 복잡하냐를 넘어서서 그 안에 담긴 마음, 철학 그리고 배려를 느끼게 됐어요. 한글은 그저 한국의 문자가 아니었어요. 그건 누군가의 마음을 나누기 위한 언어였고 모든 사람이 함께 쓸 수 있도록 열린 세상의 선물이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그 선물을 받은 첫 순간을 잊을 수 없게 되었어요. 오늘 사연도 달달하게 즐기셨나요? 시청자분들께 좋은 에너지가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